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같이 히어로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가 일정한 주기로 바뀌는 이런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반응형에도 대응을 했고요. 메뉴가 좀 안 나오는 것은 좀 흠이긴 한데요. 메뉴는 이전 영상 보면서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햄버거 버튼 누르면 메뉴가 펼쳐지게끔 작업을 하면 되니까요. 자, 이미지 소스는 GitHub에 킹초보2022 html _js css에 오시면은 이미지 폴더에 이렇게 이미지 1, 2, 3, 4 4개 이미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로고 이미지 png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작업했던 것들도 여기다 이렇게 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거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은 55.html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html 느낌표 엔터 html 기본 뼈대를 구성을 하고요. 타이틀에는 왕초 시럽 밝은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클래스 하나 주고요. 헤더 컨테이너라고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다가 로고라는 클래스 하나 주고 거기에 이미지를 배치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에 logo.png를 이미 올려놨죠. 그 파일 사용하시면 되겠고, 왕초보 시럽 로고라고 알트를 달고 타이틀도 똑같이 달아도 좋습니다. 스팬으로 해서 왕초 시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메뉴에서 사용한 nav 태그 ul 엔터 li a 탭 샵 회사 소개 제품 소개 공지사항 자유 게시판 오시는 길 이렇게 메뉴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밑에는 섹션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섹션에는 히어로 섹션인데 이미지가 거기서 슬라이딩 될 겁니다. 섹션 점 찍고 히어로 슬라이더 컨테이너라고 컨테이너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div 태그가 4개가 있겠죠. 슬라이드 곱하기 4 첫 번째 거는 액티브입니다. 첫 번째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게 나중에 이제 나오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먹여 놓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로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해서 img 폴더 밑에 1.jpg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해서 넣고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해서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었죠. H2로 해서 고객 감동 서비스로 하고 피택으로 왕초보
왕초 시럽이 여러분과 함께 성장합니다. 화면 작업하기가 불편하니까 일단 이미지는 좀 작게 하고 나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위스 100px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섹션에는 공지사항과 자유 게시판이 이렇게 좌우에 두 개가 나오게끔 작업하겠습니다. 섹션 클래스 이름 latest post, 그 다음에 섹션 패딩까지 해서 이렇게 CSS를 3개 먹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div 태그가 2개가 있겠죠. 그 안에 일단은 컨테이너,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존재하듯이 이쪽에도 컨테이너 div를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그 다음에 보드 래퍼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공지사항 H3로 해서 공지사항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는 확성기 모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키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 누르면 이렇게 뜨죠. 여기서 확성기 검색해서 추가를 해주고요. 잠깐 띄워주고, 그 다음에 뒤에 더보기 href 클래스 이름은 워 btn으로 하고 더보기 플러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v 밑에 ul postList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해서 ul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li a 그래서 샵 클래스 post 링크로 하고요. 그리고 또 2025년 6년 학예 휴가 안내, 그리고 a 태그 옆에 span date 날짜 2026년 05월 20일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더 카피하고요.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건 15일. 자, 세 번째 거는 신제품 출시 기념 할인 프로모션 진행 2016년.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공지사항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영역, 요거를 카피를 해서 씁시다. 요거를 자, 여기를 div로 다시 한번 더 감싸겠습니다. 감싸고 얘를 얘에다 주고 클래스 보드박스 노티스 보드라고 클래스 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를 해서 아래쪽으로 넣어주고요. 여기는 이제 자유 게시판 이라고 하고, 여기는 노티스 보드가 아니라 프리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우고 윈도우 키 컴마 세미콜론 눌러서 여기서 이번에는 말풍선이라고 해서 이모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부터 부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붙어 있고요. 그 밑에 div 태그 컨테이너 그리고 부터 컨테이너를 두겠습니다. 두고 부터 인포 p 태그 스트롱으로 해서 주 왕초 시럽 p 태그 주소 p 태그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그 밑에는 카피라이트 점 카피 라이트 엔터 p 태그 이렇게 하고요. 왕초 콕 all rights reserved.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우측 하단 여기에 고정적으로 따라다니는 플로팅 메뉴가 있죠. FLOATING 플로팅 래퍼 그 안에 버튼 FAB CHAT BTN 하고 윈도우 그 다음에 세미콜론 눌러서 말풍선 똑같게 넣어주고요. 카피해서 내리고 이 자리에다가는 자, 봉투 그 윈도우 세미콜론 누르고 봉투라고 하면 또 이렇게 나오죠. 추가해 주고요. 그래서 타이틀을 쓰면은 채팅하기 타이틀 여기에는 이메일 문의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HTML은 다 구성을 했는데 카피라이트가 안 보이네. 자,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CSS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HTML에 스타일을 입히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폰트 사용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retendard pretendard 한칸 띄고 cdn 검색을 하면 JSDLIVER 이런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좀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클릭을 하고 여기에 보면 이 부분 있죠? 클릭을 하고 copy HTML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아직은 폰트가 변하지 않습니다. CSS 작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링크 콜론 CSS 해서 CSS 폴더 밑에 55.css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SS 폴더 밑에 새 파일로 55.css 그리고 에스탈리스크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는 거 마진 0 패딩 0 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다음 이제 바디 태그 여기에 프리텐다드 폰트를 적용하겠습니다. 폰트 패밀리 pretendard 프리텐다드 컬러는 333 라인 하이트 1.6 백그라운드 컬러 F4, F7, F6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다가 width 90% max width 1000p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px 마진 0의 오토. 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적용한 애들은 이렇게 가운데에 나와 있고 이게 지금 1000픽셀 범위 내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섹션들 있는데 섹션들 패딩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패딩 60에 0 섹션들별로 이제 간격이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요 헤더 하이트는 80픽셀 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FFF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 0, EPX, CPX RGBA 0, 0, 0, 그 다음에 투명도는 0.05 좋습니다.
자, 변화가 없는 건 여기 오타가 있어서 그랬죠. H. 자, 여기 약간 그림자 효과, 섀도우 효과 들어갔죠. 그 다음에 헤더 컨테이너.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컨테이너, 헤더 컨테이너. 지금 헤드 안에 이 div 안에 있는 이 헤드 컨테이너를 플렉스를 줘서 이 두 개가 일단은 좌우로 일단 배치가 돼야죠. 헤더 컨테이너. 그렇죠. 이제 배치가 됐죠. 아까 오타가 나가지고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이걸 봐가면서 잘 하셔야죠.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이 로고와 이 메뉴를 좌우로 붙이는 거죠. space between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1000픽셀 범위 내에서 좌우로 쫙쫙 붙습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는 센터. 이제 이 높이 위아래를 맞춰야 되죠. 로고 위치를. 그 교차축 센터로 했고요. 하이트는 100%를 하겠습니다. 이 div가 이 헤더에 꽉 차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고 부분이요. 로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하고요. 이 로고에서 그때 with 100 했던 건 빼야죠.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온라인 아이템스는 센터. 그 다음에 갭은 10픽셀 주겠습니다. 자, 진짜 이 이미지를 컨트롤 하겠습니다. 로고 밑에 이미지 태그, 자손 태그, 하이트 50픽셀로 축소하고요. 위스는 오토. 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이거 뭐 지워도 상관은 없고요. 이 경우에는 알아서 기본적으로 오토가 디폴트로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스팬 로고 스팬에서 폰트 사이즈 1.5 REM으로 하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폰트 굵기는 700. 900이 제일 굵은 건데 그 두 번째 밑에입니다. 700. 그 다음에 컬러는 샵 007BFF 푸른색 계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나브 UL이죠. 이 부분 정해져 있죠. 나브 UL에서 할 일은 폰트 사이즈 1.5 REM. 그 다음에 1.5 REM. 너무 크네요. 폰트는 일단 놔두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점 없애야죠. 리스트 스타일 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좀 띄워줘야겠죠. 갭은 25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볼 때는 적당해 보이죠.
그 다음에 li 태그 li a 태그 컨트롤 해야 되겠죠. 나부에 ul에 li에 a 태그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해서 밑줄 없애고요. 컬러 샵 555 회색으로 처리하고요. 폰트 웨이트 500 정도 굵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컬러 0.3s 해서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스르륵 색이 변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1rm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호버 컬러는 007BFF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변하는 게.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지금 히어로 슬라이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미지를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히어로. 포지션 relative 해주고요. 하이트 450 픽셀. 자, 영역이 잡혔죠. 그 다음에 오버플로어 히든 넘치면은 가린다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 샵 DDD 해주고요. 안에 지금 슬라이드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 왼쪽으로 삐져나와 있죠. 슬라이더 컨테이너 width 100% height 100% 일단 해주고요. 자, 이제 슬라이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포지션은 absolute 그리고 탑 0 left 0 그 다음에 width 100% height 100% 자, 이제 나오죠. 하이트 100% 백그라운드 사이즈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커버로 했습니다. 커버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센터로 맞추고요. 센터로 맞추니까 이제 가운데 이미지가 나타나죠. 가운데로. 아까는 이 물결이 잡혔는데 그 다음에 오페시티는 0 줘서 일단은 없애버리고요. 안 보이게 처리하고 트랜지션 에서 오페시티가 변할 때 (1초) 동안 변하죠. easy in out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가 액티브 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액티브. 지금 순간적으로 깜빡했죠. 슬라이드가 액티브 될 때 오페시티 투명도가 1로 되면서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액티브 딱 돼 있는 이미지. 여기서 보시면
현재 이미지가 4개가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오펙시티가 0이에요. 근데 액티브 붙은 애만 오펙시티가 1이에요. 이 액티브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면은 얘네들은 오펙시티가 투명도가 0이 되니까 사라지고 오펙시티가 1인 애들이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트랜지션 했으니까 1초 동안 걸쳐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딱 변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액티브 돼 있는 애만 1이니까 얘가 만약에 0이라면 공작 이미지도 사라져 버리겠죠. 그리고 트랜지션을 빼고 이렇게 1을 줘보면 퍽 하고 그냥 나타나죠.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펙시티가 1.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 공작 이미지도 일단 이거에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오페시티 값만 덮어쓰기 하니까 오페시티가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그 다음에 여기 히어로 텍스트 있었죠? 텍스트 이거요. 자, 그 부분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히어로 텍스트 포지션은 absolute 절대 위치 그 내부의 안에서 절대 위치로 하는 거고 right 100% 탑은 50% 위치에 그리고 아직은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 이동을 시키는 거죠. 트랜스 상하로 해서 마이너스 50%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라이트 정렬 백그라운드는 RGBA 해서 0.85 투명도 조절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패딩 30픽셀 주고요. 일단 Z인덱스부터 줘볼까요? Z인덱스 10 주겠습니다. 10. 지금 여기 박스가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타나고 있죠. 라이트가 100이면은 이쪽 기준으로 100%니까 이쪽으로 사라져 있거든요. 값을 조금씩 내려볼게요. 이쪽에 있었죠. 100%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버렸던 거죠. 자, 이 부분을 50으로 한번 줄여볼까요? 50으로 줄이면 이렇게 가운데 정도 오게 되고 이거를 한 10%까지 줄여보겠습니다. 자, 원했던 위치로 왔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레디우스는 30픽셀 둥그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는 0에 4px 15px RGBA 0.0.0.0.1 0,0,0,0,1 투명도 조금 줬죠. 만약 여기서 좀 많이 주면 이런 식으로 변하고 0.1 줬습니다. 0.1 줬고요. 그 다음에 맥스 위드는 400픽셀 주겠습니다. 400픽셀. 그 다음에 히어로 텍스트의 H2 태그에는 폰트 사이즈 2REM 주고요. 좀 커졌죠? 2배. REM, 1 REM이 기본인데 거기서 2배가 커진 거죠. 마진 버튼 10픽셀 주고요.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컬러는 좀 진하게 둘둘둘. 폰트 웨이트는 조금 굵게 700. 그 다음에 여기 P 태그 부분 컨트롤 하겠습니다. 히어로 텍스트 P 태그는
폰트 사이즈 1.1 REM, 그리고 컬러는 555, 조금 더 이것보다 연하게 표현되게끔 하기 위해서 연한 회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 부분, 여기 보드 이 래퍼 클래스 작업하겠습니다. 보드 래퍼, 디스플레이는 역시 플렉스 쓰고요. 패딩은 25픽셀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니까 이와 같이 배치가 됐죠. 패딩을 해서 또 간격을 띄워주고요. 보드 래퍼, 그 다음에 갭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은 그냥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나중에 다른 데서 띄면 되니까. 갭 30px를 줘서 이 요소와 이 요소 사이를 이렇게 좀 떨어뜨려 주고요. 보드 래퍼에 갭 30을 주면 보드 래퍼 안에 있는 요소, 이 요소와 이 요소가 갭이 30픽셀만큼 떨어지겠죠. 이쪽과 이쪽이 30픽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justify 콘텐트는 스페이스 between으로 해서 좌우로 쫙 벌리겠습니다. 물론 당장 갭은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좁혀졌을 때 갭이 의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좌우로 딱 1000픽셀 범위 내에서 좌우 배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균형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더 박스 부분, 이 안쪽에 있는 요소, 플렉스는 2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두 박스가 동일한 사이즈를 갖는 거죠. 박스 크기가 동일해야 되겠죠, 두 개가. 안에 있는 콘텐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6대4, 4대6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안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해주고요. 자, 흰색으로 바뀌었고 주변 색에 비해서 조금 밝아 보이죠. 그 다음에 border radius 12pixel 둥글게 좀 처리를 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 여기도 박스 섀도우 0, 2px, 12px, RGBA 0.04 살짝 주겠습니다. 살짝. 너무 많이 주면 진해서 보기 안 좋아요. 너무 많이 주면 진해서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0.04 살짝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더 1px 솔리드에다가 알파벳 222 해서 보더 살짝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더 타이틀, 여기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타이틀, 보더 타이틀 부분에도 공지사항하고 더보기가 있는데 나란히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고, justify 콘텐트 역시 좌우 딱 맞게끔 배치할 거니까 스페이스 비트윈을 사용을 하면 좌우로 딱딱 붙어주죠. 그 다음에 align items 센터는 뭐 이 상황에서는 거의 국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진
바텀 좀 떨어뜨려 줘야죠. 마진 버텀 15픽셀 정도 떨어뜨리고 위아래 간격 떨어뜨렸죠. 그리고 패딩 버텀 10px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더 버텀 EPX 솔리드 F0 처리를 했고요. 보더 버텀 아래 여기에 이제 지금 줄을 그은 거죠. 이렇게 만약에 보더 여기를 탑으로 줘버리면 위쪽에 그어지는 거고요. 보더 버텀 하면은 아랫줄 걷는 거죠. 보더 버텀. 자, 그 다음에 이 글자 타이틀이 H3으로 되어 있죠. 자, 보더 타이틀 자손의 H3 태그는 폰트 사이즈는 1.25 RM, 그다음에 컬러는 333, 폰트 웨이트는 약간 중간 두께 정도 600. 그리고 이 무어 버튼, 무어 BT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노온해서 밑줄 없애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0.9 RM으로 해서 약간 줄이고, 그 다음에 컬러는 888 해서 조금 연한 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저 UL 안에 있는 이 요소들 포스트 리스트 포스트 리스트에 리스트 스타일 논 해서 리스트 스타일 논 포스트 여기 붙여야죠. 자, 점 없어졌죠? 안 없어지면 못합니다. 그 다음에 li 요소 컨트롤 하죠. 디스플레이는 플렉스로 했습니다. 이 li에서 휴가 안내하고 날짜를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두게끔 하고요. 물론 이미 나란히로 나오긴 하는데 추가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플렉스 주나 안 주나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justify contents 이런 걸 쓸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비트윈을 해주면 깔끔하게 좌우 이렇게 배치가 되죠. 이렇게 하려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align items는 센터에서 교차축 가운데로 몰아주고, 헤딩 상합 10픽셀, 그 다음에 좌우는 0. 여기에 좀 간격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버튼, 아까 그 아래쪽에 밑줄 긋는 거 솔리드 F9 이렇게 해서 밑줄이 안 보이네. 보더 버튼 티가 안 나는데 좀 티가 나게끔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레드 한번 줄까요? 레드. 이제 이 색은 아니니까 F9에서 연하게 밑줄을 깔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밑줄을 다 깔았는데 이 마지막에는 밑줄이 필요 없는 게 낫겠어요. 여기는 밑줄이 있지만, 그래서 쓰는 방법이 있죠. 일단은 이거를 명확하게 해놓고 하기 위해서 레드로 일단 주고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밑줄은 이 밑줄에서 이 박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밑줄은 생략을 해야 된다.
포스트 리스트의 li에 여기서 이제 수도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죠. last child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포스트 리스트 li 여기서 마지막 요소 last child li의 마지막 요소 포스트 리스트의 li의 마지막 요소 포스트 리스트는 이건데 그 중에서 이 li 요소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요소 이게 바로 이렇게 콜론에서 last child를 하면은 가상 클래스로 해서 해당 요소를 선택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더 버튼을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뭐 블루 이런 식으로 주면은 마지막 것만 블루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줄을 안 그을 거기 때문에 얘는 논으로 해주고 이제 사라졌죠. 요거는 원래 하려고 했던 F9, F9, F9로 해서 가는 잘 안 보이는 회색 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링크 클래스 이름을 먹여놨죠. 이 포스트 링크에 포스트 링크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 컬러는 444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400곡 정도 두께 화이트 스페이스는 no wrap이란 얘기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고 한 줄로 그냥 무조건 표현한다는 거죠. no wrap 이걸 랩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no wrap이면 넘어가지 않게끔 한다. 근데 오버플로어는 여기서 그래서 히든을 딱 줘가지고 넘치는 거는 감추게끔 처리를 해버리고 화면이 틀어지지 않도록 다음에 오버플로우 텍스트의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해야 되겠죠. 텍스트 오버플로우 빼면 텍스트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처리를 하고 맥스 위스는 70% 하겠습니다. 자, 오버플로어를 히든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히든으로 주면은 자, 여기 제가 텍스트를 좀 길게 넣어봤어요. 이렇게 넣었을 때 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텍스트 오버플로어를 엘립시스로 변경을 하면 넘치는 거는 이렇게 말줄임표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넘치는 부분은 오버플로어 히든으로 하고 텍스트가 넘쳤을 때 이거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엘립시스라고 있나요? 엘립시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컬러는 0.2s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호버될 때 글자 색을 천천히 변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포스트 링크에 호버되었을 때 컬러는 샵 007bff 해서 파란색으로 올라갔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게끔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폰트 사이즈 0.85 REM으로 해서 조금 작은 글자를 표현하는 게 이쁘고 글자 색은 999로 해서 좀 더 연하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푸터 쪽 작업을 하면 푸터 태그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두운 색깔로 3A4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부분이 어둡게 나오죠. 그리고 this 컬러 그 다음에 전경색은 ADBOBD로 해서 조금 밝은 회색 쓰고요. 패딩은 40픽셀에다가 0.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가
좀 여유있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폰트 푸터 컨테이너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썼고, justify contents는 between 해주고요. space between 해주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align items는 flex start에서 교차축 기준으로 위쪽에 정렬되게끔 했습니다. 부터 이제 인포 부분 부터 이 인포 부분요. 부터 인포의 p 태그 마진 버텀 8픽셀 떨어뜨려주고, 폰트 사이즈 0.95 REM 조금 작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되는 글자들이 있었죠. 폰트에 스트롱 태그는 흰색으로 해주고, 아예 진하게 처리가 됐죠. 밝아졌죠, 색이. 폰트 사이즈는 1.1 REM으로 해서 조금 크게 표현하고,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록이면은 한 줄에 블록이면서 한 줄에 나란히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피라이트 클래스 부분 폰트 사이즈 0.9 REM으로 해주고, 텍스트 어라인은 라이트, 그리고 얼라인 셀프는 플렉스 엔드로 해서 하단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로팅 버튼을 처리할게요. 자, 플로팅 버튼이 여기 있죠. 플로팅 래퍼는 포지션이 그 위치에 항상 있어야 되니까 픽스드로 해서 고정을 시키죠. 그리고 버텀 하단으로부터 30픽셀 떨어지고, 라이트도 30픽셀 떨어지고, 자, 여기 30픽셀 그대로 있죠. 픽스다니까.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 내부는 또 플렉스.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플렉스. 그 다음에 플렉스 다이렉션은 컬럼으로 하고요. 로우로 하면은 좌우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좌우 배치가 되겠죠. 로우 컬럼. 그 다음에 딱 붙었으니까 15픽셀만큼 떨어뜨려 주고요. 갭을 좀 줬습니다. 그 다음에 Z 인덱스는 최대한 높게 해야죠. 2000 정도 하겠습니다. 항상 위에 보여야 되니까요. 안 보이면 더 값을 올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FAB가 있습니다. 이 요소
이 버튼의 요소, 버튼들. 버튼은 width는 55px. 자, 55px 조금 커졌죠? 그 다음에 하이트 55px. 자, 이 정도 사이즈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50% 동그랗게 바뀌었죠? 동그랗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는 논으로 해서 평평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0056B3 이렇게 푸른색으로 바꿨고요. 안에 있는 글자는 화이트.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22픽셀. 폰트 커졌죠? 그리고 커서 포인터 마우스 올렸을 때 손 모양으로 바뀌게끔 했고요. 박스 섀도우 0, 4px, 10px, RGBA 0, 0, 0, 0.2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트랜스폼 될 때, 움직일 때 0.3초. 백그라운드 컬러는, 백그라운드는 0.3초 동안에 변하게끔.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콘텐트 센터 안에 있는 글자가 가운데 정중앙에 오게끔 이렇게 요 세 가지를 해주면은 그 안에 있는 요소가 정중앙에 오게끔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콘텐트 센터 요게 세 개 한꺼번에 해갖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글자들, 요 밑에 있는 글자들이 이게 지금 글자잖아요. 이모지 가운데에 정확하게 오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호버 되었을 때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으로 마이너스 5픽셀만큼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게끔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0056B3 근데 여기서 마우스 딱 올렸을 때 스르륵 변하지가 않죠. 봤더니 여기에 컴마가 빠졌네요. 이게 두 개의 요소를 나열을 할 때는 이렇게 컴마로 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이제 스르륵 움직이죠. 스르륵 움직이게끔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0056B. 그 다음에 이메일 버튼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28A745 색이 안 변하네요. 다 좋았는데. 얘는 챗 BTN이고 얘는 이메일 BTN으로 해야 효과를 따로 줄 수 있겠죠. 이메일 BTN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바뀌었고요. 올라갔을 때 파란색으로 바뀌네요. 원본은 그 색으로 바뀌면 안 되죠. 이렇게 그냥 그 색깔에서 어두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호버를 주고 조금 진한 색으로 1, 2, 7, 2, 3, 4 이렇게 주면은 됐네요. 다만 이 친구가 안 됐네요.
자, 이 색과 이 색이 지금 현재 같은 색으로 돼 있어서 변화가 없네요. 여기서 얘 색을 바꾸겠습니다. 샵 007BFF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이 바뀌네요. 색이 바뀌고 정상적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응형 부분 미디어 쿼리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변화가 없죠.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약간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형 처리할 때는 골뱅이 미디어라고 하고, 자, 맥스 위드 768 픽셀까지는 이 안에 있는 속성이 덮어스 씌워져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나브는 폭이 좁을 때는 디스플레이에서 논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없죠, 지금. 자, 이렇게 크 있는 상태에 나오는데 768비트로 딱 내려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768부터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히어로 텍스트. 히어로 텍스트는 아까 10%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5%만 떨어뜨리고, 레프트도 5% 해주고, 텍스트 라인 이번에는 이제 센터로 보내주고요.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에서 이 값은 또 0으로 바꿔주고, 탑은 상하 오토, 보텀 30px 떨어뜨려주고, 위스는 90%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위치를 옮깁니다. 그리고 히어로 하이트는 400픽셀로 바꿔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보드 래퍼 플렉스 다이렉션을 컬럼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있다가 딱 하면서 밖으로 내려가 버리는,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갭은 20픽셀로 조정을 해주고요. 좀 붙여주죠. 화면이 작으니까. 그리고 풋 컨테이너는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해주고, 갭은 20픽셀 해주고, 텍스트 온라인 센터로 해주고, 카피라이트는 온라인 셀프 센터로 주면 무난하겠죠. 센터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보기 흉한 게 딱 보이네요.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이 요소를 감싸고 있는 것, 이 보더 박스, 여기 보더 박스 있죠. 이 보더 박스에 효과를 주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 프리보드, 노티스 보드를 각각 줘야 되는데, 보더 박스 부분에다가 패딩을 좀 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더 박스에서 패딩 25px를 주면은, 자,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 좋게 딱 떨어졌죠. 화면 줄이면은 이렇게 이 부분 사라지고, 나중에 이 부분에다가 햄버거 버튼 나오게끔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은 지난 영상에 비슷한 소스가 있으니까 그것 보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어로 슬라이드가 있는 CSS 작업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움직이게끔 처리하는 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이 슬라이드가 현재 멈춰 있는데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JS 파일을 하나, JS 폴더 밑에 이와 같이 55.js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크립트 src에서 JS 폴더 밑에
55.js를 연결을 해주고 55.js에서 코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js 파일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다큐먼 돔 컨텐트로 리드 이렇게 로딩 될 때 바로 실행되게끔 요걸 이 코드를 한번 감싸고 이 안에다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js 파일을 하단으로 내렸다면 이거 빼고 그냥 바로 코딩이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대상은 이 이미지 이 div 4개잖아요. 이 div 4개의 공통점은 슬라이드라는 클래스로 같은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라이드 클래스를 찾죠. 찾을 때는 여러 개 찾을 때는 쿼리 셀렉터 all로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이기 때문에 점 찍고 이렇게 하면은 식별이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나와야 될 그 인덱스, 커런트 인덱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값은 처음엔 0부터 출발합니다.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해요. 배열 같은 경우 0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스의 랭스 값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예요. 4. 예, 하나, 둘, 셋, 넷. 이걸 콘솔 로그로 일단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찍어보면은 여기에 콘솔 로고에 보면 4라고 찍혀있죠. 이렇게 콘솔 로고에서 슬라이드 개수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슬라이드가 한 개 있을 때는 동작할 필요가 없거든요. 슬라이드 개수가 1 이하일 때 뭐 마이너스일지는 없겠지만 리턴을 해주는 거죠. 리턴을 하면 밑에 구문이 수행을 안 하죠. 그 다음 구문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슬라이드가 이제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할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next slide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근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얘를 감추고 다른 이 액티브를 지우고 얘를 다른 데다 옮겨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작업은 이 작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작업을 자바스크립트한테 시켜야 돼요.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는 커런트 인덱스의 0번째라고 처음에 지정해 놨잖아요. 그거에 클래스 리스트 값에서 remove 메소드로 해서 active라는 클래스를 빼주면은 딱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호출을 해보면 딱 사라지죠. 이 작업까지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를 불러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는 커런트 인덱스 값이 1 증가하면 되는데 계속 증가하면은 인덱스 값이 0부터 1, 2, 3, 4, 5 해서 계속 증가하다 보면 이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그 트릭이 필요하죠. 그래서 커런트 인덱스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커런트 인덱스에다가 2를 더한 값으로 가는데 그죠? 일단 이렇게만 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당장은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시켜 놓고 난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이게끔 처리를 해야 되죠. 여기서 add 이렇게 하면 되겠죠. add 그죠? 한 번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ext slide 이렇게 해서 보면은 딱 한 번만 동작하죠. 처음에 이렇게 한 번만 동작합니다. 현재 한 번만 동작하는 거는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없는 인덱스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에서 슬라이드스 랭스로 나눠주겠다는 거죠. 나눈 게 아니라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1%4가 되겠죠. 그러면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인덱스가 1로 바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가 2로 바뀌죠. 2로 바뀌면은 이 인덱스 값이 2로 바뀌죠.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 세 번째에 있는 이미지가 나오게끔 되는 거고 이게 3으로 바뀌면은 그
3을 4로 나눌 때의 몫은 0이고 나머지는 3이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거든요. 퍼센트가. 그래서 3번째 그러니까 0, 1, 2, 3 그 다음에 4로 가면은 이제 다시 0이죠. 첫 번째 이미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해당 클래스, 해당 요소에다가 액티브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게 수행이 되면은 이게 액티브가 빠지고 1이 액티브가 넘어오는 거고 한 번 또 돌면은 그 다음에 액티브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거 한번 호출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돌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set interval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함수를 계속 호출합니다. 호출 주기는 2000ms, 즉 2초마다 한 번씩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2초마다 한 번씩 스르륵 변하는 부분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 소스는 GitHub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GitHub 주소 GitHub에 HTML 자, 여기에서 HTML, JS, CSS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에 55.html 받으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it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새로 고침하면은 자, 여기 55.html 올라와 있죠. 이렇게 코드 올려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CSS 자바스크립트 55.js 파일 이렇게 올라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